이제 우리 심플렉스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에 나와 있는 요걸 이제 제가 이제 탭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음,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문제, 요걸 이제 다음과 같이 선행계획법을 심플렉스법으로 해를 구하시오 쭉 하면 당연하게 이제 여기가 이제 슬랙 1, 슬랙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이제 CJ-Z 요게 주의해야 되죠. 이 최대한 문제에서는 이 CJS 값에서 Z 이 ZG 값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요렇게 바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진입 기저 변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최소 비율이 가장 작은 거, 최소 비율이 작은 거로 했더니 S1에 X1과 S1이 이제 피벗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피벗 원소 4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쭉 해서 여기에 개수값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번째 행에다가 요 개수값이 여기 이렇게 X1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개수값이 들어오고 네, 두 번째 기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행에 있는 개수값에서 앞에서 나왔던 사용한 자료량을 해서 비율로 곱해주고 이제 빼준 거죠. 이제 곱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수값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값들이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이제 저기 Z하고 CJ-Z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 가장 큰 수인 이제 X2가 진입되네요. X2에 대를 이 개수값을 중심으로 이제 최소 비율을 구했더니 이제 여기서 슬랙 최대한 문제니까 슬랙이죠. 슬랙 두 번째 이제 요게 이제 슬랙 두 번째가 이제 진입이 되고 그래서 X1, X2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여기 옆에다가 진입과 기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놨으니까 요거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는 어떻게 되냐? X1이 12.75, X2가 4.5에 다음과 같이 12만 9천이 목적함수 Z값이 나온 겁니다. 우리 이 식을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민감도를 한번 구해보자. 이게 X1, X2의 민감도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X1을 먼저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8,000 플러스 X. 요건 바로 뭐냐. 최종 심플렉스가 구해져 있는 요 심플렉스에다가 새롭게 심플렉스를 값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만큼 내가 변경할 거야. 플러스 알파만큼 변경할 거야. 요렇게 해서 8,000 플러스 X, 8,000 플러스 X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가 그대로 곱해줘서 8,000 플러스 X니까 0이 나오고, 여기는 똑같이 0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죠. 여기. 슬랙의 1,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그대로 갖고 여기다 곱하면, 여기다가 그대로 나왔던 계산이 1,500이에요. 1,500. 1,500. 예. 그러니까 1,500 플러스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0.375x가 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500에 이제 CJ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1,500에 마이너스 0.375x.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0보다 저기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아야 되죠.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걸 곱하고 곱하면 이게 끝에 원래 500이 나옵니다. 500. 그래서 500에서 이제 이걸 반대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500이 남는데 마이너스 500에다가 요게 곱해져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0.25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0.25x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500은 마이너스 0.375x. 요게 0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 마이너스 500에 플러스 0.125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마이너스 1500에다가 이렇게 해서 0.375 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0.125x는 어떻게 되냐? 500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대로 이제 x1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00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한값은 이제 500 요거죠 이렇게 500 나누기 0.125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00 나누기 0.375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계산된 결과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엑son 값이 얼마입니까? 얘가 기호율이 800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더하기 8000 여기다가 더하기 800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4000에 이제 X1에서부터 여기까지 12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X1의 가격은 낮추려면 4000원까지 낮출 수도 있고 올리려면 1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민감도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X2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던 심플렉스의 최종 심플렉스에 여기가 이렇게 6000 플러스 X에 여기 6000 플러스 X. 그럼 여기가 만약에 여기 나왔던 거 요 값입니다. 요가. 요 값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되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곱해주니까 미지수가 여기 남겠네요. 그죠? 이게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합쳐지면 어 1500에 플러스 0.25x 근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니까 이게 어 잠깐만요. 여기가 그쵸.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5x인데 이게 여기에서 똑같이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0.25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에서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빼지니까. 그지요? 그래서 1500에 마이너스 1500에 이제 더하기 0.25x 더하기입니다. 0.25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하면 500이니까 500 나온 거에다가 다시 이제 이걸 해주면 500에 플러스 0.25x네. 그죠? 이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뒤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zj니까 500에 플러스 0.25x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500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00에 이제 마이너스 0.25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이제 이 x2 이게 x1이 아니라 x2가 되겠죠. 이게 x2가 6000이니까 마이너스 2000에 플러스 6000 6천에 플러스 6천. 그럼 또 합치니까 상하는 12,000원. 합치니까 여기는 4,000원. 즉, X2의 가격은 4,000원까지 내릴 수 있고, 높이려면 어떻게 된다? 12,000원까지 우리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민감도의 범위도 이제 우리가 구했습니다. 구했고, 문제 1번에 이제 쌍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쌍대 문제. 요걸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해서 문제 1 쫙 해서 봤더니 문제 1번에 이 요식이에요. 요식. 우리 한번 갑시다. 이렇게 요식인데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 제약 조건식의 우변상수 RH가 바로 뭐냐면 최대화 문제에서 최소화 문제에 뭐가 됩니까? 이게 음, X1, X2에 대한 이제 기호 상수가 됩니다. 그죠? 이제 기호유 같은 거죠. 이게 단위당.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최대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풀었으니까 이제 요거에 뭐가 돼요? 이제 미인값으로 되고. 그러니까 미인이니까 어떻게 비계법 쓰는 거죠? 비계법. 그러니까 이제 서플러스 서플러스 1, 서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artificial 1, artificial 2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1, S2,
S1, A1, S2에 A2 이렇게 그다음에 우변상수항 우변상수항이니까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기울 이쪽으로 오고 요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4x1 4x2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8전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도 이렇게 26에 그래서 여기 초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이 표준식으로 했을 때 이 자 우변상수항 이거를 이제 충족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수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CJ-ZJ가 아니라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하면 6M 6M에서 60 빼니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고 어 그래서 우리 이걸 갖고 우리 한번 다시 여기서 심플렉스 법을 한번 볼게요. 심플렉스 법으로. 심플렉스로 여기 옆에 여러분 엑셀에다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푼 거 갖고 하면 어, 식을 전개해서 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면 요게 이제 진입 변수의 이제 계수값이죠. 그래서 진입 기저 변수를 이제 하면 6m, 6m에 마이너스 6m, 6m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4m 마이너스 6이니까 10m 마이너스 이거 빼주니까 78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상수죠, 얘가 진입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6 갖고 이제 RHS를 나누니까 이렇게 밑에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진입 변수가 되네요. 그래서 artificial 2, 즉 A2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2의 기호율 78을 쓰고 이제 계속값 요걸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항은 어떻게 돼요? 기타항은 요거죠. 이렇게. 기타항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계속값을 쓰고 밑에 요거. 요 개수값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 피벗 원소 4 해가지고 4에서 이걸 43, 4하고 3, 0.33 곱한 다음에 이거 빼준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2.67 이렇게. 이게 이제 기타행의 개수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타행의 개수값을 다음과 같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거 갖고 또 식을 전개했죠. 식을 또 전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66667m 더하기 78 곱하기 0.33333 요걸 곱하게 되면 이제 2.6667m 플러스 26 이렇게 나옵니다. 예. 거기서 이제 ZJ 2.667m 플러스 26에서 CJ 값 60을 빼니까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된 결과에 의해서 쭉 나오면 어떻게 되냐? 얘도 얘도 일단 양수, 그다음에 얘도 양수가 나왔는데 여기 앞에 M 앞에 개수가 큰 얘가 더 큰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진입하고 요 개수값으로 이제 우변상쌍을 나눴더니 이렇게 되네요. 즉 A1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되냐? 이제 개수를 여기서 써야겠네요. 이렇게 2.666치 쓰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개수를 나눴더니 이렇게 됩니다. 요 개수값이 이제 여기에 A2에 뭐가 들어가요? X2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X2가 아니라 이제 X1이 들어가겠죠. A60이니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진입 변수의 요 상수항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다음에 밑에 먼저 들어가 있던 기타 행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연산해서 이렇게 결과를 여기다 써주고 그래서 전체 식을 이제 Z-CJ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해서 쭉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 봤더니 어떻게 되냐? 0,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8 플러스 마이너스, 거대 상수 M을 그냥 마이너스 상수로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죠. 최대한 문제를, 최대한 문제를 쌍대 문제로 변환해서 해를 찾을 때 여기를 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최대한 문제를 최소 모델로 이제 바꿔서, 최소한 문제로 바꿔서 쌍대 모델로 변환했을 때 해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나왔던 해가 이렇게 여기에 있던 요 해가 다음과 같이 부호가 바뀝니다. 12.75에서 4.5.
그 다음에 목적함수 Z는 이렇게 12만 9천. 그럼 우리 최대한 문제 볼까요, 한번? 최대한 문제에서도 똑같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12.75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최대한 문제예요. 12점, x1이 12.75, x2가 4.5. 그럼 똑같은 형태로 12.75에 4.5. 근데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등호방이 바뀌니까 당연히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목적함수 Z 값은 12만 9천 동일하고 이거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최대한 문제를 어떻게 되냐? 얘를 최소한 문제로 전환하면 우리의 찾는 해는 어디에 들어있다? 서플러스 1, 서플러스 2에 이제 그 계수값이 부호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해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 해를 갖고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목적음 세트를 우리가 바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네요. 이게 최소화 문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최소화 문제. 최소화 문제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 최소화 문제를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두 번째 문제도 최소화 문제 풀면 시험 볼 때 초기에 입력해서 두 번 반복, 길어야 세 번 정도의 반복해서 해가 나오는 문제의 수준으로 제가 다 풀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수업 때 제가 막 13번씩, 뭐, 10번씩, 10번 이상 이렇게 반복했다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시간상. 그래서 절대로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거고,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 입력 값을 다음과 같이 심플렉스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S1에 A1 들어갔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최소화 문제네요. 그죠? 원 문제가 뭐예요? 최소화 문제네요. 그죠? 최소화 문제. 그래서 여기도 문제를 그대로 그냥 따라서 여러분들 요 엑셀 식을 따라서 그대로 보면 어떻게 풀었구나를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민감도 X1, X2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민감도니까 여기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가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해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던 요 엑셀을 통해서 우리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X1 값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여기에 X1에다가 18 플러스 X 원래 가격이 단위당 기호가 단위당 18이니까 18달러였으니까 18 플러스 X만큼을 이렇게 집어넣고 요걸 갖고 똑같이 전개하면 요 식이에요. 요 식하고 여기에 있는 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서플러스 1, 서플러스 2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최적성 조건이 부합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걸 갖고 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 X1의 단위당 기여율은 18달러이기 때문에 나왔던 하한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6.24에서부터 9.08. 그러면 이제 18을 여기다 더한 거죠. 그러면은 11.76에서 27.08.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 POM, QM의 단위수를 조정한다든지 엑셀에서 소수점 끝자리를 뭐 세 자리, 네 자리를 변형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값이 유사해집니다. 지금 소수점 두 자리에서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소수 계산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번 손으로 하나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쌍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던 쌍대 문제도 최소한 문제에 나왔던 쌍대 문제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최대한 문제를 바꾸니까 아티피셜 비견법에 의한 이 인공 변수, 인위 변수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서플러스가 아니라 저 S1은 슬랙 1, 슬랙 2로 변한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와 있던 이거를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8x1에 25x2의 민값이에요. 이걸 최대한 문제를 돌리면 42에 68로 변하는 거죠. 기여율이. 그죠?
X1의 기혈은 RHS 값인 42, X2의 기는 저기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 RHS인 68. 그래서 X1, X2의 기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에 난 거 15하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 15X1이 26X2가 되겠네요. 그죠? 32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식도 마찬가지. X2에 대한 제약 조건식이 32X1에 24X2.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식을 지금 전개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원점인 상태죠. 쌍대 모델로 전환해서. 그래서 여기 갖고 이제 계산된 결과를 갖고 이제 바로 하니까 가장 큰 상수인 이제 x2 값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입하게 되고 최소 비율을 갖고 계산했더니 S1 슬랙 1에 대해서 이제 26이 이제 피벗 원소가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입과 기타 행을 이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쌍대 문제로 쭉 해가지고 돌리면 쌍대 문제로 쭉 해서 돌리면 앞에서 있던 최소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최소화 문제가 앞에서 돌렸던 원 문제가 최소화 문제잖아요. 원 문제가 최소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해는 어디서 나오냐. 다음과 같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밑에 그 슬랙 1, 슬랙 2에 대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우변에 있는 요 값을 갖고 우변에 있는 그 값을 갖고 우리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쌍대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던 것들은 꼭 반드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수기획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획법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수기획법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걸 제가 지금 캡처 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이 음, 2천과 2만과 16,000 X2에 해당되는 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기획법의 분단탐색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획법의 분단탐색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저기 지금 엑셀로 내가 이렇게 충족, 미충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했는데 그냥 우리 이거 꼭 요걸 한번 저는 그려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한번 식을 쓸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2만 x1 목적함수 z는 이거에 16,000 x1 이렇게 되겠죠, 그죠? 16,000 x1에 그 다음에 2x1 플러스 3x2가 12보다 작고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5x1에 플러스 3x2가 얘가 15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1과 x2는 어떻게 돼? x1과 x2는 이제 비음 조건을 집어넣으면 이건 LP 문제고, 여기 저긴 비음 조건이 이제 0보다 이제 크거나 0과 같다 이렇게 넣는 거. 여기서 이제 뭐예요? x1과 x2는 다 모두 이제 정수다 정수. x1과 x2는 모두 정수. 자,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 정수기획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이제 먼저 분단 탐색법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갖고 먼저 심플렉스로 해를 구하면 x1이 1에 x2가 3.333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x1이 1, 그 다음에 x2가 3.333. 자, 그때 z값은 얼마였냐면 이때 Z값은 68,000입니다. 68,000. 요게. 어, 요 상태에서 우리 한으로 소수부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X1이 1, 그 다음에 X2가 3일 때, 목적함수 Z는 얼마? 쭉 해서 봤더니 목적함수 Z가, 잘못됐네요. 제가. 여기는 68,000이 아니고, 여기가 73332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좀 8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 Z값을 찍었더니 113으로 찍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한 이제 이게 6만 8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나왔던 한값이 되겠죠? 한값. 한값 이게. 그럼 이제 우리 가지치기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소수 부위가 갖고 있는 얘를 먼저 가지치기를 할게요. 쭉 하면 어떻게 돼요? x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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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니까 3보다 큰 3.33보다 큰 것이 바로 이제 4죠, 4. 4. 자, 이렇게. 그래서 x2가 4일 때,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x2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럼 우리 여기 옆에서 이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x2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2는 4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4를 집어넣으니까 제약 조건 식에다가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x2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제약 조건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x2에다가 4를 집어넣어요. 3, 4, 12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x1은 요게 0, 0. 그다음에 x2는 이제 4.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 똑같이 x2가 4라고 했으면은 4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3, 4, 10이고 12가 넘어가니까 이제 3이 됩니다. 3. 그죠? 3. 그래서 이거 갖고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3분의 5가 됩니다. 요게 3분의 5가 되니까 x2가 어떻게 돼요? x2가 요게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0.6이 나온 식을 이 제약 조건식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요렇게나 첫 번째 게 요게 제약 조건식에 집어넣으니까 13.2인데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 충족 안 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요 두 식을 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밑에 건 충족 안 하니까. 그래서 x1은 0, x2는 4. 요일 때, x2일 때, 목적함수 z는 얼마였냐면 얘가 64,000, 64,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죠. 이렇게 0, 4일 때. 그래서 x가 0이고 x2가 4일 때 이때에 이제 이 z값을 였더니 하한값이 68,000이에요. 하한값이 68,000인데 여기에 Z값이 64,000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겁니까? 열등한 해가 되겠죠? 열등한 해, 열등한 해. 열등한 해가 돼서 얘는 이제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그 다음에 3보다 작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보다 작은 걸 한번 볼까요? 우리 3보다 작은 거. 3보다 작은 걸 쭉 해서 봤더니 1.5가 이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에서 넘어가니까 3 나누기 2 하니까 이제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식에다가 3을 넣으니까 이제 똑같이 3, 3은 9에서 넘어가니까 6이 나오네요. 6 나누기 5 하니까 1.5 아니면 1.2예요. 그죠? 이게 x가 그래서 1.5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제약 조건식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약 조건식은 만족하는데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서 어때요, 여러분? 두 번째 제약 조건식에서 7.5 더하기 9니까 16.5, 15보다도 어떻게 돼? 크죠? 근데 작아야 되니까 미충족입니다. 그래서 충족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요 식이에요, 요 식.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쭉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x1은 1.2,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되냐? 3. 이때 목적함수 z는 얼마였냐면, 여기 계산돼 있죠? 우리 제가 계산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가, 여기일 때 72,000.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정수율을 딱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이거 갖고 다시 이제, 요, 얘를 갖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고 가지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X1이 1.2니까 크다. 뭐보다 커? 2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1이 1.2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러면 X1이 2일 때, X1이 2일 때, X2는 얼마일까요? 두 개의 제약 조건식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우리 봅시다. 제가 이거 풀어놓은 거예요. X1이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 2하고 2.67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제약 조건식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거는 만족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충족되지 않죠. 18이니까 15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크잖아. 이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X1에다가 2를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1.67이 나왔어요. 이거 계산했더니 9, 12보다 작고 15 나와서 15하고 같고
그래서 x가 2일 때, x1이 2일 때 x2는 1.67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67 이렇게 1.67. 그래서 x가 1.67인데 1.6 z값을 한번 볼까요? 이때 z값을 이렇게 쭉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66666. 어떻게 돼요? 6667 뭐 이렇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나온 식도. X1이 2가 되고, X1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X2는 1.67인데, X2가 3보다 작다고 하니까 이것도 만족하죠. 이게 만족한 이유. X2는 3보다 작으니까, 1.67이니까 3보다 작고, 그죠? 이게,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요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애죠. 열등한 애, 열등해가 되겠죠. 이게.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X1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X1에다가 1을 집어넣고, X1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돼요? X1이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1하고 3.33, 이제 1하고 3.33, 1하고 3.33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1하고 3.33. 그래서 x1은 1이고 x2는 3.333 이렇게 돼요. 이때 z값은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조건이 있죠, 앞에. 앞에 제약 조건이 뭐예요? X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보다 크게 되면 한 X2가 3보다 커서 가까운 3보다 큰 정수 4값을 갖게 되면 열등한 해를 갖게 되고 그럼 X2는 3보다 작으니까 3까지 3까지 그죠? 3까지. 근데 여기 X2가 3.333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불능해입니다. 이거 충족되지 않아요. 그죠? 예. 얘는 불능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제약 조건식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아, 이게 여기 하한값이 6만 8천이에요. 하한값이 6만 8천인데 6만 6천 나오니까 열등한 애고 6만 4천 여기 열등한 애고 여기는 정수해가 아니고 이게 그럼 바꿔 얘기하면 X2는 3보다 작고 그죠? 3보다 작고 이게 3보다 작고 4보다 크게 되면 열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X2는 3보다 작고 그다음에 X1을 보겠습니다. X1은 1일 때, 그죠? X1은 여기 나온 것처럼 X1은 1, 2보다 X1이 2보다 크게 되면 열등한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1의 범위는 0 아니면 1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0이라고 여기 우리 범위값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일 때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X1이 1이면 X1이 1이고 여기가 X2가 3보다 작다 같다 그랬으니까 333이니까 이건 충족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앞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아, 하한보다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X1은 1보다 작은 거예요. X1은 1보다 작거나 같고 이게 2가 되면 어떻게 열등한 해가 되고 이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0은 나오는 게 없고, 그죠? 이게 X1이 0일 때 X2가 4가 되니까 얘가 열등한 애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0하고 1 사이에서 가장 큰 이 정수값은 1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쪽에 해가 되겠죠, 이게. 이게.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 해가 된다. 그럼 우리 이 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 식을. 지금 우리 여기 제약 조건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갖고 지금 해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식을 여기다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x2가 3보다 작다. 그럼 여기다 우리 제약 조건식을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다 밑에다가 x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쫙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요기죠, 요거. 요건 열등한 해고 x1이 1보다 작고 이게 그러니까 x1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이 제약 조건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LP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LP로 쫙 하면 목적함수 맥스 Z는 어떻게 되냐? 2만 X1에 2만 X1 더하기 네, 16,000 X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1이 플러스 3X2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5X1 플러스
3x2가 어떻게 되냐? 15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x2는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1은, 이제 x1 이렇게 되겠죠? 여기 x1은 다음과 같이 1보다 이렇게 작더라. 이 네 개의 제약 조건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뭐를 푸냐? 우리 여러분 QM으로 한번 돌려서 제약 조건식을 이걸 다 집어넣은 다음에 손으로 풀지 말고 요거를 한번 뭐를 푸냐? LP로 풀어보세요. LP로 풀면 어떻게 되냐? X1과 X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저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X1과 X2는 0보다 크거나 최소 같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실수 조건 준 거죠. 이게.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 값이 어떻게 되냐? X1이 어떻게 돼? 1, X2는 3짜리의 LP 값으로 해를 나타내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경우, 해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는 이게 해가 나오는 경우는 제약 조건식을 써서 실수의 해가 나오는 것들을 잘라버리는 방법이에요. 계속 해를 추가해서 실수해가 나오지 않는 영역으로 쭉쭉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요걸 LP로 그대로 QM에다 넣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정수해가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푸는 건 정수기획법이 아니라 LP를 통해서도 이 가지치기의 제약 조건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충분히 우리 값을 구할 수 있게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가지치기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도 여러분 가지치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가지치기도 여기도 똑같이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계산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면서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이제 5번하고 6번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거 제가 이렇게 하나를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최대화로 해가지고 이제 심플렉스법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제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이 엑셀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음 이 주는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